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30번째 중화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17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제 오늘 끝나면은 이제 상경이 끝나죠. 그 상경이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는 하경 31번째 노트 정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중화리의 그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 정리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 이정, 축빈우, 길. 리, 이정, 형, 축빈우, 길. 리는 꽂으면 이롭다 하니 형통하니 암소를 기르는 듯 하면은 길하니라. 즉 축빈우길의 그 의미를 암소의 성질이 유순하여서 사람에게 붙을 수 있으니 암소를 기르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의 의미를 이제 그 주역 노트 정리 기초할 때 리를 따로 이제 설명을 한번 했죠. 그래서 리의 의미가 달라붙다, 부착하다, 아름답다, 떨어지다, 붙들다, 자리 잡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화리께는 이렇게 이제 리가 두 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의 의미를 보면은 불, 밝음, 중력, 방비, 병장기, 사람이 볼록 태어나온 배, 소, 눈은 이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 다음에 분별함, 문명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은 다른 데 의존해서 붙어서 이제 존재하는 성질이 있죠. 또 불의 이미지는 새, 날아간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이미지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리가 중첩해서 있는 거죠. 그 단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야 1월 여호천 백곡 초목 여호토. 리는 자리 잡는 것이다. 해와 달은 하늘에 자리 잡고 백곡 초목은 땅에 자리 잡는다 하여 중명 이려 호정 내 화성 천하 거듭 밝음으로써 바른 자리에 서서 바르게 걸러 천하를 교화하여 풍속을 이룬다. 유려호 중정 고형 시 축빈 우길 야. 유는 중정에 자리 잡음으로써 형통하니 이런 까닭으로 암소 유순함을 기르는 듯 하면은 길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이 중화리의 일반적인 설명을 조금 더 분설하시기를 무왕이 소왕국의 제후를 정복하고 복속을 시키는 동안 백성들이 무왕의 밝은 빛, 무왕은 신진 세력이죠. 개혁 세력, 밝은 빛에 합류하러 왔을 때 천하의 번영이 온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왕은 제자리를 지키는 게 이롭고, 이롭게 한 이유가 암소처럼 순한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행운을 가져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속시키는 유형을 상이한 유형의 백성들이 매번 다르게 대하는 그런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왕의 정복 정책의 원칙은 이민족을 점령할 때 지도자는 죽여버리고 그 추종자는 살려둠으로써 결국 이렇게 하면서 허물이 없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중화리교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에 관한 황태영 교수님 설명은 교수님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전을 읽어보겠습니다. 명랑자기 대인이 겸영 조우 사방. 밝은 것이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입계의 상이니 대인은 이로써 밝은 것을 계승하여 사방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화리계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본계죠. 중화리계 본계는 이렇게 내천대장과 그 다음에 천지빗계에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리는 이제 사물에 붙어서 밝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의 성질은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양에 걸려 있어서 마치 새가 자신의 날개를 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는 또 분별의 상이 있죠. 그래서 강이, 이렇게 세 개의 강이 있으면은 중간에 음이 하나가 있어서 이 음이 강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하죠. 음이 이렇게 강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하는 물상이 있으니까 분별의 물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는 또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그 음이 하나가 있지만 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뜨는 상승하는 그 물상이 있죠. 그래서 리는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 불의 성질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형통하다의 의미는 이렇게 그 2호에서 5호를 이렇게 합치면은 협의의 감, 일이 있죠. 감은 일을 의미하죠. 즉 감의 물상이 나오니 이가 나오니 정, 일을 이루니 사를 이루죠. 그래서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축빈 우길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화리 봉계가 있죠. 이 봉계는 그 천산두가 내산소가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보면은 이렇게 천산두는 기본적으로 대손의 물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손은 이제 소의 물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소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리 소의 물상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리의 소의 물상이 나오니까 이제 그 암소가 새끼를 베서 새끼 두 마리가 나오는 그런 물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비누길 나오죠. 또 다르게 설명하기를 내천대장을 이렇게 보면은 추일한데 내천대장이 전체가 태죠. 태는 가을이죠. 가을에 이렇게 또 상계인 진의 별을가 있으니 이익이 있는 그런 물상이죠. 그래서 수확을 한 가을에는 진의 별을 베게 되니까 이렇게 이익이 생긴다 이런 물상이 도출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글을 보면은 둔께는 대손이며 소 한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추위를 하게 되면은 임신하에서 리가 생기니 중화리가 되면은 상계도리, 하계도리 이렇게 해서 소가 두 마리 있는 거죠. 그래서 축빈우길, 암소를 기르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천대장께는 진의 벼가 있는데 전체는 태, 가을이 되면은 수확을 하여서 이익이 생기니까 생기는 물상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리께에서 암소를 길러서 새끼소, 어미소 두 마리가 되고 반동사를 짓는 집에 이로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걸리다의 물상을 보면은 이제 이 중화리께가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천대장에서 온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쭉 6이 이루가죠. 그래서 내체적인 상계 진이 이제 무성하고 풍성한 것, 즉 초곡과 백곡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께가 되면은 이게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려호토 땅에 붙어 있다. 려호촌의 물상은 이렇게 그 천산둔의 그 위치를 보면은 학계는 리 위죠. 위치. 그래서 상계는 감위죠. 감위 위치. 그래서 각각 이와 위치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해와 달을, 그러니까 해와 달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붙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려호천의 물상을, 걸리다의 물상을 이렇게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이정 형 축빈우길 리는 일을 맡아 처리하며 이로우니 형통할 것이다. 암소를 기르면 길할 것이다. 상활 명랑작 이 대인이 계명조우 사방 밝음이 거듭하여 발생하는 것이 리께의 괴상이다. 대인은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태양의 광명을 계승하여 사방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상을 보면은 여기가 중화리께죠. 중화리께를 보면은 이 이제 상계돌이, 하계돌이, 빛이 있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손의 밧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손의 밧줄이 있어서 이렇게 그 밝음을 서로 이렇게 상계의 리와 학계의 리를 서로 잇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방을 비춘다의 이미지는 이 물상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중화리께의 본상은 뇌천대장과 천산둔에서 왔는데, 이렇게 뇌천대장의 상계를 보면은 진이죠. 진의 물상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어깨는 태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산둔에서 효변을 했을 때 똑같이 여기 감의 물상이 나오죠. 어차피 또 리도 있고 이렇게 상하가 모두 리의 물상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방위로 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때 진의 물상, 그 다음에 리의 물상, 태의 물상, 그 다음에 이제 감의 물상, 이렇게 하니까 천지, 이게 이제 방위죠. 방위. 천지사방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 비추는 거죠. 어찌 보면 여기가 동, 서, 북, 남이죠. 그게 다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다시 보면은 중화리께 사이에 손의 밧줄이 있어서 계명 밝음을 이어주는 것이다. 내천대장께에 진과 태가 있으니 태가 있고 추이하에서 중화리가 되면은 감과 리의 물상이 있으니 결국 사방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산둔께 시설에 또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천산둔께 시절에 이제 여기죠. 천산둔께 시절. 여기 천산둔께 시절에서 1, 2, 5로 이렇게 상승을 가면은 이제 건이 이렇게 해가 되죠. 그 해가 사방을 비춘다 이렇게 됩니다. 즉 건이 변하여서 리가 되니 태양이 중천에 떠서 온 사방을 비춘다. 그래서 광명을 개성하여 사방을 비춘다. 즉 계명조우 사방에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다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이 거듭 발생하는 것이 리께의 괴상이다. 대인은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태양을 광명을 계승하여 사방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중화리께의 물상에 대해서 총론적인 설명을 보았습니다. 리의 의미가 이제 밝음이죠. 밝음이 거듭하여 있으니까 이게 축비누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리께의 개별효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